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학, 아우, 감사합니다. 예. 2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학 총론에서 원래는요, 수업은 이렇게 해요. 부동산학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 부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우리가 분류하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에는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격을 있는가? 이게 부동산학 총론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부동산학은 어떤 거냐?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 첫날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의 개념부터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류, 아까 말한 그 분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제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26페이지에 있어요. 부동산의 속성.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속성이니까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까지 수업을 하는데요. 자, 첫날 수업, 그리고 첫 번째 수업 우리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머리에 여백을 두고, 그죠? 여러분들이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번 수업이요, 다음 주 수업은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 자체로는요, 뭐 한 4-5문제밖에 안 나와요, 다음 주 수업. 그런데 그걸 알아야만 전반적인 거 다 알게 돼. 뒤에까지 전반적인 거를.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은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천천히 여백을 갖고 공부했으면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거기 2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부동산의 개념하고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개 드십시오. 자, 열심히 펜 들고 쓰실래요? 아니면 머리에 쓰실래요? 머리에 좀 써보시오. 예? 자, 일단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 아, 땅이지. 그럼 땅바닥만 부동산이야? 아니면은 위에 봉준까지, 그리고 밑에 지하까지 포함한 거야? 그죠? 부동산이라고 할 적에 옛날에는요, 지표만을 의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표에 국한시키질 않고, 그죠? 예, 적절한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 공중과 지하까지도 포함하게 돼요. 아, 일단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즉, 공간을 부동산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려고 하지 않소? 부동산 갖고 싶어 하잖아. 왜? 인간은 원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욕망. 우리가 그러잖아.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어디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눈은 하늘을 쳐다본대요. 근데 인간의 발은 땅을 딛고 있대요. 그래서 소설도 있죠. 토지에 관련된 소설 되게 많아. 일단 제목이 토지인 게 있잖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이가 29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참 옛날 얘기고 들리지 않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저는 그 시절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절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자가 남부지방에서, 예, 지주의 딸로 태어나서 자기의 땅을 지켜나가는, 그죠? 원초적인 본능, 그것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나이가 좀 있네요. 얼굴은 아직 저긴데, 소녀시대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동산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자산이 뭐요? 자산은 돈이에요. 부동산은 돈이다. 여러분들 자산하고 돈하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걸, 말하면 될 걸, 학개론에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자꾸 용어를 갖다가 너무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써.
예, 부동산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왜 자산이냐?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묻게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해요? 아니면은 한 15억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자산이라는 개념으로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초적인 본능 뭐라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부동산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부동산은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어. 어떤 특정한 개념 하나로 우리가 부동산을 정의할 수는 없고 개념 자체가 어떻다? 복합적으로 부동산 속엔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측면을 다 봐야 돼요. 그게 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측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역을 나눈다면 첫째로 기술적 측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인 거야. 부동산은 물리적 형태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걸 아까 본 자산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출발했죠. 즉 경제적 측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은요, 아까 제가 소유권의 객체라 그랬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떤 한 가지 개념이 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개념이 동시에 섞여 있다. 개념이 동시에 섞여 있어.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물리적, 법률적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저거 시험에 거꾸로 써. 두 개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놔요. 그럼 틀리는 거야.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달라요. 두 개를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부동산이고요. 건물은 건물대로 부동산이야. 왜 그러냐?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등기를 따로따로 해요. 등기를 따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거나 어디 가서 뭐 단독주택을 사거나 하면은 즉 건물만 사게 돼. 토지까지도 같이 사. 토지까지도 같이 저절로 사줘요. 즉 뭐냐면 이렇게 별개의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상 일체화돼서 마치 한 개인 것처럼 거래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전혀 다르다. 복합 부동산이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데 일체화돼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받을 적에는 복합 부동산이고, 복합 개념 부동산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 속엔 개념이 하나다. 여러 개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땐 여러 개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이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부동산을 유형적으로 본 거예요. 반면에요 경제적, 법률적 이런 쪽은요 부동산 눈에 보이는 걸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다? 우리 머리로 보는 거야,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두 개는 무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유형적 부동산 개념이다. OX. X죠. 그건 무형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유형이야.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으로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어떻게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보게 되나? 첫째로 부동산은 위치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건 이 부분이었어요. 부동산을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은 자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은요, 건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은 인공물이니까 토지를 이야기할까요? 토지겠죠. 그 다음 부동산은 환경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개념이다. 그래서 저런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런 측면은요, 부동산을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본 거요, 법률적 개념으로 본 거요, 기술적 개념으로 본 거요. 기술적. 기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우리 스킬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 기술은 뭐냐면 적어놓는 그 기술이야. 그래서 이건요 뭐냐면 물리적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술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쓰는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위치적 개념의 부동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은 여러분들 위치적 개념이라는 걸 이렇게 돼 있잖아. 도로명 주소든 아니면 주소든 그걸로다가 부동산 어디 있는지 파악해 못해. 부동산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죠. 그때 그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좌표로 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게 위치적 개념이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은 지표만을 의미한다.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한다.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간이란 측면의 기술적 개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인정돼요. 구분 소유권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상하를 구분하여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측면을 볼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셔. 예? 이게 506동이야. 근데 이게 25층짜리야.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데가 여기가 1004호야. 1004호에 사셔. 됐어요? 그러면 여기 1층서부터 시작해서 25층까지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요만큼만 여러분 거야? 요거만, 그쵸? 공간으로서의 여기를 우리가 상하를 구분하여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상하를 구분해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우리 집이야. 여기가 뭐냐면 천장이야. 여기는 뭐냐? 바닥이야. 그러면 바닥 두께 있어 없어? 여기 이제 바닥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그럼 천장이면 이걸로 위층 그냥 있어? 아니면 여기에 공간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위층에 또 바닥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밑에도 여기에 천장이 있고 여기에 빈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1004호야. 그럼 내 집, 나의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내 공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예?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또는 이거죠. 여기부터 여기. 아니 뭐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어떤 거냐는 거요. 내 공간이 상하를 구분해서 공간 갖는다지요. 그건 뭐냐? 이렇게 돼요. 바닥면 있죠. 요 바닥 밑바닥 여기부터 천장 여기까지가 내 공간이야. 상하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금요. 이거 틀렸지? 잘못했어요. 여기까지야. 이 밑바닥. 여기도 밑바닥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밑바닥. 한마디로 요 공간은 누구 거다? 1004호 거야. 반면에 밑에 요 공간은 1004호 거야? 아니면 1003호 거야?
904호겠죠. 904호 거죠. 여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기 구멍이 났어. 그래서 물이 새.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 그쵸? 요 위에 사는 첨백사호가 책임져 줘야 돼요. 구멍이 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파이프가 지나가요. 여기 이 공간에 여기에 파이프가 지나가. 예, 하수 파이프야. 근데 여기에서 구멍이 나가지고서 물이 샜어. 누가 책임져야 돼? 천사호. 그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건. 이 공간은 누구 거였으니까? 내 거였으니까. 왜? 여기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닥까지가 내 거였잖아. 근데 그러니까 요건 어디에서 사고가 난 거야? 내 부분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책임져. 근데 윗부분, 요 바닥면에서 잘못돼서 아래층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 누가 책임져 줘야 된다? 위층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공간으로서의 개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런 것으로. 자, 보니까 건물은 상하를 구분하여 구분 소유가 돼, 안 돼? 되지요. 근데요, 토지도 그거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표야, 여기는 지하야, 여기는 공중이야. 옛날은 토지라고 할 땐 이 지표면만을 토지를 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지표면만 토지다 아니면 정당한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까지를 포함한 이것을 우리는 토지라고 한다. 전체를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놓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 지상 150m까지는 내 거고 지하 30m까지 내 거고 그 밑에는 지하철 공사 거, 그 위에는 대한항공 거. 이렇게 토지를 상하를 구분하여 건물처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에요. 토지는 구분 소유 인정 안 해요. 건물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고, 그 대신에 토지는 구분 소유가 인정 안 되는 대신에 구분 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즉 뭐냐면 내 땅 밑으로다가 지하철 팔아. 그러면 그냥 파야 돼? 돈 주고 파야 돼? 돈 주고 파야 돼. 구분 소유권 인정 안 하든 구분 지상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내 땅 위로다가 고가도로가 지나가. 그러면 고가도로 그 저기는 그냥 지나가야 돼? 돈 주고 지나가야 돼? 돈 주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가도로는요, 개인 땅 위로 지나갑니까? 주로 이제 도로 위로다가 주로 놓습니까? 한마디로 국가 땅 위로 넣는다는 거야.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요, 정리합시다. 토지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없는 대신에 무슨 권리가 있다?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는 자연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토지는 내가 만드는 거요, 아니면은 저절로 있어? 저절로 있어. 그 다음에 토지는 환경이요.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일컬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다,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복합 개념 중에서 어느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으로 토지를 보게 되면 어떤 거냐? 토지는 그 자체로요, 아까 제가 자산이라 그랬어요. 자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뭐? 돈. 그래요. 그리고 토지는 그 자체로 자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그 자체로 넓은 의미의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그 자체로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해, 안 해? 해요. 상품일 수도 있어요. 토지는 그 자체로 소비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요, 자산과 자본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 돈. 근데 자본은 그러면 자산하고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냐 이랬죠. 언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언니 자산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은 돈, 부라고 하는 측면으로다가 접근하는 게 자산이라면 자본은 이거요.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한 투자 자본 얼마쯤 있어? 투자 뭐 자본 얼마쯤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자본은요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 생산 요소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자본이에요. 돼서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 부라고 하는 측면일 때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투자 자본. 그래서 내 모든 돈 자산 갖고 다 투자할 거야, 아니면은 그 중에 한 50%, 30%만 투자할 거야, 아니면 안 할 거야. 웃는 게 안 하는데 하긴 날 뭘 믿고 하겠어,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한다, 아니면 생산 요소적 개념으로 접근할 땐 뭐다?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2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8억 대출 받았어. 그러면 내 돈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예? 이거 못하는 사람 나 정말 억울해 죽겠어. 이게 못할 일이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이거요, 시험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자, 얼마짜리 부동산 갖고 있어? 얼마짜리 부동산 갖고 있어? 아, 썼잖아. 얼마짜리 부동산 갖고 있어? 그게 자산이야. 근데 이 20억짜리 부동산은 전부 내 돈이야, 아니면 은행 돈도 들어있어? 은행 돈은 다른 말로 뭐야? 부채가 얼마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자본은 얼마가 들어갔어? 저 부동산에 내 자본은 12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 정답은 뭐야? 근데 이거 뭐 기출문제거든? 저 기출문제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렇게 쉬운 걸 맞췄다, 아니면 틀리는 사람들도 왕왕이 있다. 틀리는 사람들이 왕왕이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런 거예요. 자산과 자본은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은 뭐냐? 부동산 전체로서의 덩어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자본은 내 순수한 투자 금액이야. 투자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가 포함된다, 부채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자산은. 내가 20억짜리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야. 나 20억짜리 땅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20억짜리 땅은 얘기할 때요, 나 20억짜리 땅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은행 돈이 얼마 들어갔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빼고 얘기한 거야? 그거 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잖아. 어쨌든 20억짜리 땅 갖고 있어. 제가 사는 집이 그게 뭐 한 8억쯤 되나 뭐 그런가 봐요. 제가 사는 집일 뿐이야. 내 집 아니야. 우리 와이프 집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12년 전에 그거 분양받을 적에요, 그게 평당 700인가 뭐 해가지고 3억 5천인가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 돈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썼어. 그래가지고서 막상 집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3억 2천 대출 받았어. 얼마 대출 받았어? 3억 2천 대출 받았어. 얼마짜리 집에? 3억 5천짜리에 3억 2천 대출 받았어. 됐어요? 그러면은 봐봐,
난 얼마짜리 집 샀어 그때? 그게 자산이야. 난 3억 5천짜리 자산 갖고 있어. 됐어요? 근데 부채가 얼마야? 그럼 나의 투자 자본은 얼마였어? 계약금이나 간시 있는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산이란 개념으로 자본이란 개념으로 다양하게 부동산은 우리가 노네요. 그 다음 생산 요소다라고 할 적에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를 얘기할 때 이겁니다. 뭔가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그래요. 아까 자본 뭐라 그러면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뭘 먹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 그럼 거기서 수익이 나오죠. 그 수익이 자본가한테는 이윤으로 돌아가고, 노동자한테는 뭘로? 임금으로 돌아가고요. 토지한테는 뭐로? 그렇죠. 그걸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대답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네, 지대 니콜 임대료야.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대 하면은 지대가 집가인 줄 알아. 즉 땅 가격인 줄 알아. 절대 아니야. 지대는 땅 가격이다 아니면 임대료다. 임대료예요. 예, 네,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이거 수익이, 기업이 남긴 수입은 이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뭐다? 생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자체는 거래되지 않아. 그런 측면에서 상품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거야. 부동산은 소비재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참 긍정하기 힘들어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부동산은 자본이나 생산 요소일 수는 있으나 소비재는 아니다. OX. 예? X.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는 거기서 뭐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 아니요. 만들긴 뭘 만들어? 거기서 밥이나 만들지.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생산 요소다 아니다. 생산 요소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와 같은 것은 생산하는 그런 생산 측면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소비재로서의 측면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재는 뭐냐? 자, 우리가 소비재를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소비재는 써서 없어지는 게 소비재인 줄 알아. 근데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쓰는 거, 사용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요, 소비재란 효용을 창출하는 게 소비재예요. 뭘 창출해? 그 효용이 뭐요? 기쁨과 즐거움. 효용이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 만족. 이게 효용이에요. 기쁨과 즐거움, 만족, 요걸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효용. 그래서 효용, 그것을 창출하는 것을 소비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새우깡 먹었어. 소비재야 아니야? 새우깡으로 뭐 만든 거요?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줘. 어떻게 함으로써? 먹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한테 편안함과 안락함을 줘요. 그게 효용이에요. 자, 생산재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소비재는 뭘 만들어내고 있다? 효용을 만들어내요. 그런 측면이라면 부동산은 소비재다, 소비재 아니다. 소비재라는 거예요. 이 효용, 이 주는 효용이 영원히 갈 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이다, 자본이다, 생산 요소다, 상품이다, 그 다음에 소비재다, 이런 측면은 부동산은 어느 측면으로 본 거다? 경제적. 그럼 여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얘하고 얘를 섞어서 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요거 뭐요? 같이 자자 돌리면 아니야. 자산, 자본, 생산요소, 자연,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서 슬쩍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하나를. 맞출래 틀릴래? 맞춰야겠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부동산이라 하면 위치, 공간, 자본, 환경 등을 말한다. OX. X. 왜? 자연이 슬쩍 뭘로 고쳐졌어? 자산으로 고쳐지거나 자본으로 고쳐지거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 틀리면은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소? 자, 아까 제가 1교시에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아주 여백을 갖고 천천히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세상 이렇게 수업한 적 없어. 근데 한번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은 뭐냐? 민법에 보면요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돼서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정답입니다. 건축물이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건축물만이 정착물일까요? 건축물 말고도 정착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착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구별해 놔야 돼. 그걸 좀 구별해 놔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민법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요 여기에다가요 준부동산이라는 것을 더해요. 그럼 준부동산은 뭐냐? 부동산 아니야. 근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해서 준부동산이야. 준주택 하면 뭐겠어? 주택 아니야. 근데 주택에 준하여 취급을 받는 거야. 이런 것이 준자가 붙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준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는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아. 그럼 왜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냐? 부동산하고 동산을 논하는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요 법률적으로 보면 등기예요. 부동산은 소유권의 이전, 이것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죠. 근데 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됩니까? 점유의 이전으로 표시됩니까? 점유의 이전으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요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되는 것, 이런 걸 이름하여 준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집이 인천이요. 집이 어디요? 집이 인천인데요 여기까지 오려면은 다 좋은데 조금 일찍 나오면은요 1시간 한 10분이면 와. 근데 10분이나 20분만 늦어져도 2시간 20분 걸려. 꼭 더블로 걸려요. 그러면 10분, 20분 일찍 나와가지고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늦게 와가지고서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하는 게 좋겠어? 조금 일찍 오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찍 오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8시 반이야. 근데 10분, 20분 늦게 되면 10시야. 그럼 어떻게 도착하는 게 좋아? 그죠? 10시에 빠듯하게 오는 것보다는 한 10분, 20분 늦게 와서 일찍 와가지고 1시간 10분 만에 오는 게 나아. 근데 문제는 8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핸드폰 끄적끄적 거리다가요 9시 10분쯤 돼가지고 여기 왔어.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새카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냐면 이렇게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결국 차 끌고 다녀. 차 끌고 다니는데 그 차 저거 절대로 나만 끌지 누구 안 끌어. 나만 운전한다고요. 내 차일까요? 내 차 아닐까요? 운전은 나만 해. 그러니까 점유는 나에게 있어. 근데 저 차 등록증을 보잖아. 등록증을 보면 최인자라고 돼 있어요. 최인자는 우리 마누라요. 그 얘기는 저 차는 내 거다, 우리 마누라 거다.
예? 우리 그래요. 소유권의 표시가 저기 누가 점유하고 누가 그걸 사용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와 등록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자동차 등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신호 위반하죠? 그러면은 과태료 날라올 거 아니야. 나한테 날라온다, 우리 와이프한테 날라온다. 아, 참 좋아. 벌점을 먹어도 마누라가 먹어. 참 좋아요. 예. 네, 여러분들 그래요. 뭐 세금 나와. 그러면 누가 내? 물론 뭐 내 손에서 나가겠지요. 근데 결국은 하여간에 와이프가 알아서 해. 예. 네, 그게 바로 뭐다? 권리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절대로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물건을 사용하고 누가 그 물건을 갖고 있냐에 의해서 권리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와 등록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표시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준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준부동산까지 합쳐서 이 전체를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 전체를 갖고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부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논할 적에는 아니 이런 자동차 같은 것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어, 때로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뭐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각각 속에서도 요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요걸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부동산 속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다. 됐습니까?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동시에 부동산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한다. OX. X 왜지요? 복합 개념 부동산이야.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일체화돼서 거래가 될 때 우리는 이를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이다. 자, 5분이면 할 수업을 40분 했어. 왜? 여백 갖고 좀 들으라고. 돼서요. 두 번째. 자, 정착물의 정체. 이 부분을 한번 논해 봅시다. 여러분들 토지와 그 정착물을 하는데 우리 학교론 교수님들은요 자꾸 이런 거 형광등 이거 정착물이냐 아니냐, 책상 이런 거 정착물이냐,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이나 저런 저 외부에 이렇게 설치된 에어컨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논해. 그건 민법을 무시하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는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정착물? 그가 뭐야? 그가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와 그 정착물이래. 토지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토지에 정착됐어? 이거 토지에 정착됐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토지 정착물 우리 한번 논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야산 하나 갖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 잣나무가 잔뜩 있어. 잣나무 토지 정착물이요? 토지 정착물 아니요. 여기에 작은 관목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봄에는 진달래꽃 피는 곳이야. 진달래 나무 커 아니면 이렇게 얕아.
토지 정착물이요, 토지 일부분이요. 여기 풀 있어. 풀 잔뜩 나 있어. 예, 가을이면 있죠. 거기에서 그저 그 뭐라 그러죠? 과꽃이 펴. 들국화가 펴. 예, 토지 정착물이요, 토지의 일부분이요. 처음에 자신 있게 말하던 분들이 못하네 이제. 그러면 여기 흙이 있어. 흙.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여기 바위 있어.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냇가가 흘러요.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땅을 팠어요. 왜? 감자 심으려고. 뭐 심으려고? 감자 심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팠더니 자갈 자꾸 나와. 그래서 좋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열심히 팠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갈수록 색깔이 누리끼리해지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금덩어리가 묻혀 있었어, 내 땅에.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금덩어리. 요쪽 땅을 팠더니 자꾸 파다 보니까 땅이 축축해져. 근데 뜨끈따끈해. 더 팠더니 온천수가 막 흘러나오네.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여기 담벼락이 있어요. 누가 축대 쌓아가지고. 토지 일부분이요, 토지 정착물이요. 그지요. 토지를 우리가 막상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토지 일부분이고 어디까지가 토지 정착물인가. 그래서요, 우리는요, 토지 일부분,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을 법에서 판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학개론 교수님들은 이런 법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그런 유형적 개념으로서 눈에 보이는 거 제외하고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것들이 있죠? 이건 전부 토지 정착물로 봐요. 뭘로 봐? 토지 정착물. 그런데 그러니까 학개론 교수님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있죠? 판사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렇게 구별을 해요. 토지의 일부분과 토지 정착물로 구별을 해서요. 이거요. 학개론 교수님들이 종속 토지 정착물이라는 건 토지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보는 토지 정착물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예, 다 맞아 사실은. 예, 또 다 틀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요, 무슨 이야기냐? 이거요.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즉 종속 토지 정착물은요, 토지 정착물은 토지와 분리되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 얘는요, 뭐다? 토지 정착물, 즉 독립토지 정착물로 본다는 거예요.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이 하이마트에 냉장고 사러 갔어. 뭐 사러 갔어? 냉장고. 예. 요새 냉장고들은 또 어쩌면 그렇게 희한하게 잘생겨가지고 나오는지, 예, 탐스럽습니다. 냉장고 사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옆에 뭐가 있냐면 TV가 있어. 이거 샀더니 옆에 TV도 같이 주더라. TV는 안 주더라. 예? TV는 안 줘. 왜 안 줘? 별개의 물건이니까. 뭐라고요? 별개의 물건이니까 안 줘. 그러면요,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 여기 열어봤더니 거기에 달걀 박스 같은 것들 들어있어. 냉장고 사면은 걔 돈 따로 줘야지 그거 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줘? 예? 달걀 박스 같은 거 그냥 줘? 왜? 냉장고의 일부분이니까. 여기요, 이렇게 전기 코드가 나와 있어. 따로 돈 내야 돼? 아니면 그냥 줘? 그냥 줘. 왜? 냉장고의 일부분이니까. 여기에 모터값 따로 내야 돼? 아니면 그냥 줘? 왜? 냉장고의 일부분이니까. 됐습니까? 판사들이 말하는 종속토지정착물, 즉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토지를 거래를 하게 되면 같이 토지와 함께 움직이는 건 뭐다? 토지의 일부분. 이걸 우리 학교는 교수님들은 뭐라고 한다? 토지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립토지 정착물 또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얘는 냉장고와 TV만큼이나 서로 별개의 물건이야.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를 하더라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얘는 뭐다? 예? 그건 토지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땅을 A가 B에게 팔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잣나무는 A 거다, B 거다? 네? 정답입니다. B게 돼요. B게 된다는 것은 잣나무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쪽? 종속토지 정착물, 즉 어느 쪽?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됐어요? 여기요. 자, 얘네들 아까 얘기한 뭐 나무니 관목이니 흙이니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팔면 다 누구 거 돼? 산 사람 거 되죠. 산 사람 거 되면 다 그게 뭐다? 토지의 일부분. 다른 말로 뭐다? 종속토지 정착물인 거야. 됐어요? 그럼 독립토지 정착물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자, 아까요, 여기 땅을 팠더니 금이 나왔다며. 뭐가 나왔어? 금 나왔다며. 금 나왔으니까 이 친구 A라는 친구는 부자 됐다, 아니면은 별거 없다. 민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하자원은 국유로 한다. 지하자원은 뭘 해? 국유로 한대. 그러니까 내 땅에서 금 나와도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죠. 그러므로 얘는 뭐다? 팔고 사봤자 소유권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분이야, 토지 정착물이야. 지하자원은 대표적인 독립토지 정착물인 거예요. 왜?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 거야, 아니면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서 국가 거야. 국가 거. 근데 아까 땅을 팠더니 여기에서 지하수나 온천수가 나왔다 그랬잖아. 얘네는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분일까요? 토지 정착물일까요? 예? 토지의 일부분이에요. 민법에 보면 100년도 넘는 판례가 있어요. 지하수와 온천수는 별개의 용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야. 그 얘기는 누구 거라는 거야? 토지 소유자 거예요. 온천수 나오니까 나 부자 된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하수와 온천수는 별개의 용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됐어요? 그 다음.
여기 A 땅에 이 동네 안악내 C라는 안악내가 와서 여기다 감자를 심었어. 누구 땅에다가? A 땅에 C가 와서 감자를 심었어. 저 감자는 A 거다, C 거다. A 거다, C 거다. 예? 자, C 거라는 분은 감자가 뭐라는 거요? 독립토지정착물이라는 거야. 왜?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어떻게 됐으니까? 분리됐으니까. A께 되지 않고 그냥 C께 되니까. 반면에 A 거라는 분은 감자가 누구 거라는 거요? 토지의 일부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요. 저런 것들은 논리적인 문제다, 판례의 문제다. 판례의 문제예요. 예, 정답이셔요. 예, 저거는요 토지 정착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토지로부터 소유권 분리됐어. 이 판례 모르면 돼. 이건 세상 없어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동네 할머니들보다 못해. 어이, 눈 뜨시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해? 동네 할머니보다 못했으니까. 동네 할머니들은요 내 땅이다 남의 땅이다 가리지 않고 노는 땅이 있으면 가서 뭐 심어놔? 에? 상추라도 심어 놓잖아. 그 할머니들은 어떤 판례를 알고 계신 거야? 내 땅이다 남의 땅이다 가르지 않고 농작물을 거기다가 뿌려놓으면은 얘는 심고 가꾸는 자 것이다. 즉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독립토지정착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 말도 안 되죠. 돼서요? 그 다음 자, C라는 사람이 여기요 쭉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A 땅에 여기에 세 그루의 소나무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C가 차를 멈추고 A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루의 소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했더니 A가 돈만 잘 치워주면 내가 팔겠소 했어. 그랬더니 한 그루에 100만 원씩 주겠대. 그랬더니 A가 어이 300만 원이 생겨. 그러니까 에이 해가지고 했어요. 세 그루의 소나무를 C가 샀어요. 자, 세 그루의 소나무는 누구 거예요 이제? C 거죠. 이런 상태에서 A가 이 땅을 B에게 팔았습니다. 이 땅을 B에게 팔았어요. 세 그루의 소나무는 B 거다, C 거다. B 거다, C 거다. C가요 B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A한테.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B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내 땅에 있는 건데 난 이 땅 A에게 샀어? 세 그루의 소나무는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때 만약에 B가 에이 그래 그거 네 거야 하면은 일은 뭐 그죠? 순조롭게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법원 가죠. 그럼 법원에서는 누구 편 들어주냐는 거요. 자, B 거다, C 거다. 아까 뭐라 그랬어? 나무 같은 것들은 토지의 뭐에 불과해? 법원에서는 B 편 들어줘요. 그럼 C 손해봐, 손해보지 않아? 손해 안 봐. B는 A한테 300만 원 도로 내놔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그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아니면 대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대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 법리야. 됐어요? 그런데 A가 B에게 이거 팔기 전에 C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묶어놨어. 그래놓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C 것임, C 것임, C 것임 하고 써놨어. 그래놓고 여기다 편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은 요 땅이야. 요 세 그루의 소나무는 A로부터 저희가 몇 월 며칠 날 양도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런 상태에서 A가 B에게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저 세 그루의 소나무는 누구 거다?
그때는 C것이 돼요. C것이 돼요. 즉 뭐냐? 종속토지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나무들이 일정한 표시를 하게 되니까 뭘로 바뀌더라? 토지정착물. 됐어요? 그래서 저 일정한 표시를 우린 뭐라고 한다? 명인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명인방법, 명백히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취하게 되면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나무들이 토지 정착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 여기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토지정착물, 즉 독립토지정착물에 해당한다. 판례가 인정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전식적으로 하나 더 접근해 봅시다. 7, 8을 보십시오. 뭐요? A 아버님 묘소야. 뭐라고요? A 아버님의 분묘가 있었습니다. 이때요, A가 이 땅을 B에게 팔았습니다. 저 분묘는 누구 거요? 네? 그럼 이제 B가 제사 지네, 여기서? 자, 이게 이제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 묘가 있는 땅, 그 우리가 묘지가 되겠죠. 그 묘가 있는 그 땅은 누구 거야? B 거예요. 근데 묘는 누구 거냐는 거야. 묘 땅은 B께 맞아요. 팔았으니까. 근데 이 묘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묘는 뭐냐면 토지의 일부분이었던 거야. 즉 종속토지정착물이야. 근데 묘까지 넘어가는 거야. 묘는 어디까지나 A 거야. 잘하시네. 그러면은 묘는 여러분들 토지 정착물이라고 봐야 돼. 토지의 일부분, 즉 종속 토지 정착물로 봐야 돼요. 예?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그죠? 토지 정착물. 그래서 이때 A가 B에게 이 분묘를 갖고 있어서, 분묘 소유권은 누구 거야? A 거잖아. 그래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돼. 그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배우죠? 분묘기지권이다라는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그러니까 묘에 대한 권리야. 묘를 위해서 주변 땅을 이용하는 권리야. 주변 땅. 왜? 땅의 소유권은 A에게 넘어갔어. 근데 묘에 대한 소유권은 B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묘에 대한 소유권은 A에 있기 때문에 A가 갖는 권리예요. 됐어요? 그 얘기는 분묘와 같은, 묘는 뭐냐?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라 토지 정착물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 정착물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21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야.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돼서요? 거기에 보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적혀 있죠? 제일 먼저 건축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경작 중인 농작물. 그죠? 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것들 적혀 있어. 됐습니까?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천천히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더 쉬워졌어? 아니면 더 어려워졌어? 제가 볼 땐 더 어려워져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수업을 할까요? 절대 못 할까요? 절대 못 해요, 이거. 예. 21페이지 하나에 써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부동산 정착물, 아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건 굳이 논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토지 정착물의 문제지, 건물 정착물을 뭐하러 논해?
민법에선 토지 정착물인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들 건너뛰어도 돼. 다만 요건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독립토지정착물 또는 토지정착물이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